2020년 노동절 맞이 노학연대 토크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이제 오늘 저희가 약간 방구석 1열 같은 컨셉으로 잡아놨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담요를 덮고 옆에 인형도 있고 다과도 준비했으니까 네, 맛있는 거 드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 좀 이제 소개를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사회학과 양진영입니다. 저는 이제 대학에 와서 1학년 때부터 학생회 활동을 했었는데 제가 2학년 때 인권사회팀에서 비정규직 세미나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까지 뭔가 비정규직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세미나를 하면서 비정규직이 막 정말 옛날부터 있던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어떤 이유로 비정규직이 양산되었고 그들의 뭔가 처우는 어떻고 내가 정말 그런 누군가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정말 잘 체화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그 세미나를 하면서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이후로 이제 노동 문제에 좀 관심을 갖고 이제 쌤들이랑도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내면서 이렇게 노학연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제학부 이선준이라고 하고요. 저는 우리가 모두 주인이 되는 그런 학교, 대학을 만드는데 학생 혼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과 노동자, 우리 학내 구성원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함께 투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연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학교육과 김민형이라고 하고요. 저도 아까 진영과 마찬가지로 1학년 때부터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학교가 돌아가는 일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가 학생이고 다른 사람의 일들을 좀 돌아볼 여유가 부족했어가지고 관심이 없는 편이었다가 이제 저희 과 안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말들을 들으면서 우리 학교 안에 이렇게 많은 불합리와 또 온갖 사건 사고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좀 여유가 생겼을 때 이렇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새롭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노조 서울대 지부의 부지부장을 맡고 있는 이창수고요. 그다음에 생협에서 생협 노동자로서 27년째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 파업 이후에 노학연대로 인해 가지고서는 학생들과 더 많이 가까워졌고 그다음에 도움도 많이 받았고 또한 아직도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생협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대해서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예, 저는 이제 기존부회장을 맡고 있는 임민형입니다. 소위 저희들은 보이지 않는 일꾼들이라고 해서 그림자 인생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회뿐만 아니라 교내에서도 저희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학생들이 저 선생님들은 어디에 근무하시고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분들이었는데 이제 작년에 이제 저희가 파업을 2번을 함으로써 저런 분들이 우리 학교에 계시는구나 라는 걸 좀 대외적으로 교내뿐만 아니라 외부 이제 공중파를 타면서 좀 알려지게 되었고요. 저희가 18년 4월 1일부로 이제 소위 말하는 용역해서 정규직으로 됐다 했지만 이제 무늬만 갈아타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고 그게 좀 더 많이 좀 알려져야 되고 개선되어져 나가야 될 부분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자리가 마련되어져서 한번 저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음료도 받았으니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 노트북으로 이제 사진을 띄워드리면 이제 그 사진이 뭔가 작년에 있었던 투쟁들 중에 한 장면일 텐데 그런 걸 보면서 같이 작년에 서울대 안에서 노동의 흐름들이 어떻게 있었는지 그런 걸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첫 번째 사진은 이 사진인데요. 작년 상반기에 이제 글로벌 사회공헌단 노동자들과 언어교육원 강사들이 함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투쟁을 했었잖아요. 혹시 이때 관련해서 분위기가 어땠다 아니면은 쌤들 요구안이 이런 거였던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 대학노조 소속의 조합원들이었었고요. 네. 이분들이 처음 들어왔을 적에는 강사 신분으로서 2년 이상 근속을 하셨는데 무기업직 전환도 안 되는 노동자로서도 아니고 정말 강사로도 아닌 그런 위치에 있어가지고서는 법원에 우리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판결을 받아서 노동자들하는 것이 돼가지고서는 무기업직 전환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었었고요.
작년 6월 달에 저희가 피켓팅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진행을 하면서 지휘 확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언어교육 원장한테 그 9월 이전에 무기약직 전환을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아가지고서는 피켓팅을 접었었거든요. 근데 피켓팅 접은 이후에 올 4월경에 무기약직 전환을 했죠. 여러 가지 많은 그 중간에도 여러 가지 소송도 많이 있었었고 많이 학교하고 다툼도 있었었지만은 어렵게나마 그래도 많은 것을 양보하고 무기약직 직원으로서 전환이 돼가지고서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이날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제가 그 경영대 쪽에 있는 학내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약간 되게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라고요. 딱 보니까 되게 사람들이 되게 알록달록한 피켓을 들고 되게 뽀짝하게 잘 이제 행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언어교육원 강사분들이 너무나 다행히도 이제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셨는데 뭔가 그런 걸 이뤄냈던 게 정말 그 강사들의 투쟁과 학생들의 연대와 뭐 여러 다른 시민 단체들의 그런 어떤 노력이 좀 좋은 결과를 그래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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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이 사진 어떤 사진인지 아시겠어요? 조합원 같은데.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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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관리직 노조에 계신 그 조합원님이 작년 8월 5일에 그 이제 불의에 이제 일로 이제 소천하셨는데 네. 최고 기온이 35도에 달하던 날, 에어컨도 없는 한평 남짓한 계단 밑 휴게실에서 청소 노동자 한 분이 사망하셨다. 서울대를 넘어 청소 노동자 휴게실 전반의 실태에 대한 보도가 이어졌다. 학교 측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산재가 아닌 자연사 쪽으로 프레임을 짜서 진행을 했던 걸 저희가 이제 같이 연대해서 이거를 이제 이슈화 시키고 이제 밖에 알려지게 된 거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근무 환경이 조금은 원래 누렸어야 되는 부분들을 이제 많이 보강이 되어져 부족한 부분이 아직까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채워진 부분 좀 있어지고 있고 사실은 이제 내 아버님일 수도 있고 내 형제 작은 아버지일 수도 있고 현충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시간이 약인 것처럼 돼버리는 게 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서 올해 추모식을 이제 한번 그 같이 연대해서 추모식을 진행을 했으면 하는 게 좀 바람입니다. 저도 이 사건을 되게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게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 게 제가 그 당시에 과 학생회장이었거든요. 과 장소 중 하나를 청소할 일이 생겼어가지고 그 청소하시는 분을 찾아가가지고 그런 청소 도구들을 빌려가지고 했었는데 일단 그 휴게실은 다행히도 1층에 있어가지고 창문이 있었었고 안에 보니까 에어컨이 있길래 여기는 다행히도 에어컨이 있네요 라고 이제 말을 걸었었어요. 또 이제 그 청소하시는 분도 그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니까 여기는 있는데 이게 학교에서 해준 게 아니래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약대 건물이 리모델링 했는데 거기서 이제 멀쩡한 에어컨 하나를 그냥 폐기하려고 하길래 이거 버리려면 그냥 나 줘라 해가지고 본인이 가져와서 직접 설치한 거다 라고 말씀했고 이게 뭐 학교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듣고 저는 되게 머리가 멍했거든요. 학교에서는 분명히 멀쩡한 그런 에어컨 같은 설비를 그냥 폐기할 정도면은 이게 뭐 사정이 안 좋다거나 뭐 돈이 없다거나 그런 이유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정말 어떤 환경에서 노동하고 있는지조차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좀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아있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바로 직후에 이곳 말고도 여러 건물, 특히 막 법학도서관 그런 건물들의 휴게실들 다 한 번씩 조사를 해봤잖아요. 그랬더니 천장이 반짜리? 그러니까 그 높이가 일어설 수가 없고 그리고 당연히 에어컨은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그리고 창문도 없고 진짜 지나가면서 저기는 뭔가 창고겠지 싶은 곳이 사실 휴게실이었고 이런 것들 많이 봤어요. 정말 충격을 받았었고요. 생협 같은 경우도 파업을 통해서 그걸 얻어내기 전까지는 휴게실이 거의 제대로 잘 없었잖아요. 휴게 공간조차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 참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의 휴게 공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건물에 다른 명칭들은 다 붙어 있지만은 직원들의 휴게 공간이라는 명칭이 없잖아요. 계단 밑에 창고라든지 물이 새도 바꿔줄 수 없는 그런 공간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교가 좀 더 나서가지고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는 모습들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동안에 뭐 매체 이슈가 됐었던 부분들만 어떻게 보면은 개선이 됐지
매체에 올라오지 않았던 데는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런 부분들도 올해 안에는 좀 더 개선이 돼서 좀 더 나은 여건 안에서 일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시설물들은 사실 지금 돈을 들여서 이제 그 개선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개선돼야 될 부분들 뭐냐면 이 구성원들의 생각들이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이 문제가 또 다시 일어나지 않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들이 되어져 나가는 생각하는데 본인들은 정말 잘 꾸며놓고 좋은 시원한 휴게 공간이 있고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뭐 탈의실조차도 없으니까 마음 인식들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2020년 하반기 302동에는 새로운 청소노동자 휴게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생협 식당 휴게실도 넓고 깔끔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여전히 열악한 노동자 휴게 공간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 제기 중이며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도 학내 노동자 휴게 공간의 개선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노학연대 토크쇼 2부로 이어집니다.